남양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음현정이라고 하고 화가입니다. 그리고 주로 풀과 이끼를 그리고 어떤 대상에다가 풀과 이끼를 같이 대입을 시켜서 은유적인 풍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끼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에 있으나 다 같은 모양 아닙니까? 이를테면 모래가 어디에 있으나 그냥 모래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느껴지는 이끼랑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림이 다 똑같은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끼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존재 자체가 미미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산이나 들에 나가 보면 커다란 나무나 꽃나무나 좀 이렇게 주인공 같은 아이들만 좀 눈여겨보는데 이끼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끼를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얘네들 세계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완전히 그 색채가 조화가 있고 이끼도 나중에 단풍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단풍 들고 갈색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파릇해지고 그리고 또 이끼의 매력은 어떤 꽃이나 나무처럼 이제 정해진 프로그램, 그 식물의 성장의 그 결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끼는 그렇지 않고 뻗어 나가는 대로가 자기의 지형도를 이뤄가면서 그게 유기적인 증식, 유기적인 존재성 그거가 있어요. 그게 아주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얘는 초록의 땅인데 배추 잎이에요. 구멍이 숭숭 나네요. 네네. 배추 잎인데 여기 확대로 해서 보면 잎사귀 안에 또 이끼가 자라죠. 그러니까 식물 위에 식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몰랐어요. 그 배추 위에 이끼가 자라는 건지. 예, 그러니까는 워낙 디테일해서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초록의 땅이에요. 작품 제목은. 근데 수세미죠. 예, 파란 수세미. 네. 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초록의 땅이에요. 수세미 자체가. 그 위에 이끼가 수세미는 그 땅으로서 환유가 되는 거죠. 대지로서 놓고 보고 그 위에 여러 생명이 자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그려 넣어서 마치 땅에서 이끼가 자라는 것처럼 수세미 자체가 수세미가 아니고 대지로서 땅으로서의 존재성을 갖게 되죠. 제가 작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수세미를 수세미로만 보지 말고 다른 존재성의 가능성까지도 확장시켜서 열고 보자고 하는 제안의 의미? 뭐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우리가 책을 책으로만 보지 말고 그렇죠. 뭐 베개로도 볼 수 있고 컵받침, 네, 컵받침, 네, 뭐 심지어 라면 익힐 때 라면 위에 이렇게 덮어놓는 용도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건가요? 존재성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도 확장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림 그리는 입장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끼의 색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네. 뭐 약간 마치 무슨 산맥처럼 보이네요. 이게 그렇죠. 확대해서 보니까 위에서 항공 촬영한 그런 느낌도 나고. 야, 이걸 얼마나 작은 붓으로 그리면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큰 붓에서부터 시작은 해도 결국에는 영영호까지 써요, 저는. 영영호가 가장 작은 붓인데 그것까지 쓰고 그렇게 해야 이끼의 그 치밀한 표현, 디테일한 느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또 보여드릴게요. 역시 수세미 작품인데요. 얘는 좀 말랐어요. 네, 수세미가 나중에 수분이 다 날아간 다음에는 마르죠. 마르고 저 상태에서 좀 더 있으면 이제 껍질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제 벗어내서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 그릇 닦던 수세미가 들어있거든요. 저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이 다시 자라기는 실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죠. 이미 얘가 자랐기 때문에 시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과정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뭐 그 다음에 용도로서 쓰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상상은 하기 어려운데
저는 또 저 상태를 보고 또 상상을 했어요. 마른 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 마른 대지. 거기에서 봄이 오거나 뭐 다른 어떠한 뭐 기후 변화가 있거나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시 생명이 자라듯이 다시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희망 같은 느낌? 역시 대지로 놓고 수세미를 그 위에서 작은 생명들이 우물 트는 그런 생각으로 낯선 결합을 해본 거예요. 수세미하고 이끼하고. 지금 이제 많은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사실 뭐 이 그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표작 시리즈가 이끼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그렇죠. 네. 사실은 이끼 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성장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다 각자 다르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린 많은 그림 중에 이끼 그림 중에 이거는 나의 대표작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실은 이끼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똑 떨어져서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그 홋카이도 이끼 같아요. 홋카이도에 동그란 이끼가 있어요. 공처럼 생긴. 또 홋카이도 특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홋카이도 바닷속에 사는 애인데 동그랗게 공처럼 정말 이렇게 그걸 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이거는 공은 아니고 평면에 있는 느낌. 타원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이끼는 이렇게 얼기설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는 형식이죠. 아니면 뭐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렇게 뭐 타원으로 예쁘게 모여 있기는 어려운. 그런데 요거 그릴 때는 그랬어요. 느낌이 어떤 이끼라고 하는 존재성이 굉장히 이제 주변부적이고 익명성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끼의 그 생명력은 대단히 강하고 뭐 거의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뭐 이러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그럼 얘를 주인공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화면 가운데 커다랗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관역처럼. 원래는 어떤 뭐 수세미면 수세미, 뭐 어떤 대지 위에 기생해서 자라는 그렇죠. 존재로 그려지다가 이 아이를 독립시켜서 그린 작품이라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증명사진처럼 그렇게 좀 주인공화 해주고 싶은 느낌? 예. 응원가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렸던 작업이에요. 지금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음여정 선생님의 그림을 소개를 했던 거는 이제 스킨 플랜트라는 호시노 도모유키의 작품을 보면서였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굉장히 머리에 이끼가 나 있고 이런 부분이 스킨 플랜트라는 작품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스킨 플랜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표현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과는 어떤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 그 호시노 도모유키 선생님의 소설을 읽고 저도 놀랐는데 물론 이제 그 결말이나 스토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다르죠. 다른데 어느 정도는 또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신기하고 저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실은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선생님의 그 최근의 소설에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저도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체의 머리카락이나 털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체 자체가 어떤 또 역시 땅으로서 대주로서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유적으로 바탕을 깔아놓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끼나 풀이 돋을 수도 있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체도 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체에 많은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좀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또 다른 사실은 그 박테리아와 뭐 맞아요. 생명체와 이런 것들이 자라는 이미 거잖아요. 자라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조금 이 그림을 보고 혹시 좀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이런 이끼 그림 같은 거. 이끼 그림이나 이런 풀 그림 말고 생닭을 실제로 생닭. 예, 백호에다가 생닭을 크게 그린 적이 이야, 있거든요. 백호 생닭이면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생닭 위에다가 네. 풀과 식물이 자라는 그런 이제 아. 상상으로 작품을 한 게 있는데 전시장에 이렇게 관람객 중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항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항의를 하시던가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래도 이렇게 전시장을 찾아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이렇게 충격적인 작품을 보려고 전시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며 야단을 치고 가셨어요. 그만큼 뭐 리얼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죠? 아마 저는 그래서 그림이 성공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씩 거쳐가는 죽음을 거치고 나면 신이 이제 땅속에 들어가면 그게 긴 순환을 거쳐서 결국엔 땅으로 융화되죠. 우리가 다 땅이 될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또 식물을 길러내겠죠. 어디선가는. 근데 그 긴 과정을 함축하고 압축해서 이렇게 놓아보면 굉장히 낯설지만 어차피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네네. 네. 결론적으로. 네. 최근에 좋은 전시 소식이 들리던데. 파주에 네. 그 헤이리 갤러리 움에서 9월 달에 개인전이 잡혔고요. 감사하게도 내년 이른 봄에는 방금 이제 보여드린 작품들, 네네. 그 작품들로 개인전을 할 예정이에요. 예, 어떻게 네. 보면 제 이제 짧은 일기 아니면 뭐 약간의 고백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 네. 이 그림들은 읽기나 다른 이제 작품들하고 달리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끄적여졌고 그렇게 시작이 된 그림이고 제가 또 힘들 때 나온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초등학생들이 끄적인 것 같은 그런 집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집의 어떤 모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집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작품 안에 글씨로 써넣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의 모양은 늘 푸근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집을 바라보는 작가의 심정이 그냥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처음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했을 때 뉴스에서나 보던 산동네를 눈앞에서 보자니 너무 놀라웠어. 이사 트럭은 바로 그 산동네를 열며 들어가고 있었지. 도시 빈민의 생활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서울 간다고 마냥 좋아라만 했어. 서울은 역시나 대단한 데구나. 저렇게나 많은 집들이 서로 업어주고 있다니. 집들이 계단을 이루고 집 계단으로 올라가 하늘 아래 첫 집에 닿을 수 있다니. 서울살이가 처음 시작된 동네는 노래에도 나오는 왕십리였어.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집의 방향, 그 안에 사는 이의 마음의 방향, 집의 방향은 사람의 방향이기도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향하는 방향은 결국 사람이 향하는 방향이다.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은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집이라는 게 결국 사람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누군가의 집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이 집 시리즈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그리고 추억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의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집의 원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다들 아파트에 살지만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지금도 고향집에 고향에 내려가면 그 집이 그대로 있어요. 개발이 안 된 거죠. 네, 전혀. 네. 그래서 그 집 앞에 좀 머물다가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망해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고 저한테 그 집의 원형이 된 공간이에요. 네. 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춤을 추는 작가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충분히 잘 놀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작품들. 그 작품들은 정말 감동을 줘요. 그런 작품들이 좋고 취향과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내 취향은 아니어도 다르지만 자기만의 그 개성, 자기만의 어떤 독립인 것 충분히 즐겼다. 그런 의식하지 않고 충분히 즐긴 가운데 나온 작품들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즐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의 초반 때, 작가 생활의 초반 때에는 뭐 쌓여진 작품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억지로. 네, 모든 작가들이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품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감도 좀 없고 그러지만 작품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가 관심이 있는 주제나 그런 쪽으로 모아가죠. 그러다 보면은 그쪽으로 다른 분야의 작품들도 보게 되고 우리야 뭐 미술을 하지만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러면서 참고하게 되면서 자기 세계가 점점 이렇게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빠져들어서 노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나서 나온 작품들은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인 거를 탈피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작가와 작품하고 좀 최대한 근접한 작업? 이런 작품들이 저는 좋아요. 그게 좋은 작품 같아요. 결국엔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를 어느 정도로 진솔하게 담아내느냐. 그게 보이는 작품은 좋고 그게 덜 느껴지는 작품은 솔직히 감동을 덜 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현정 선생님 모시고 음현정 선생님의 그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언니의 뭐 그림을 포함해서 뭐 다 좋습니다. 네. 언니라고 했지 지금. 네,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즐겨주고 호응해주는 문화 향유자, 소비자들이 같이 만들고 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질의 작품들,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 자기한테 맞는 작품을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데 되도록 그래도 좋은 작품들을 더 응원해 주시고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그만큼 우리의 문화의 질이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학 팔렌트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다.